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1회 전기기사에 나왔던 문제 내문항을 저랑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회로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어서 제가 좀 풀기로 했고요. 불평형 전압이 A상전압, B상전압, C상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극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대칭분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기 때문에 각각 성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분 전압 같은 경우를 V0라고 표하는데 3분의 1배에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라는 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정상분은 3분의 1배의 VA의 벡터 연산자 A의 VB, B상전압, A제곱의 C상전압을 곱한 값이다 라는 거. 역상분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에다가 VA 플러스 A제곱의 VB 플러스 A의 VC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A라는 게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1에 120도잖아요. 위상이 120도씩 차니까. 그래서 이거를 삼각함수 형태로 1에다가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사인 120도 이렇게 보내버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에 240도 정도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항상 되는 건 뭐냐면 VA 값을 극형식에서 실수허수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극형식으로 풀어야 돼요. 또는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단위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상분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굳이 영상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써 있네요. 3분의 1배의 극형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7.3의 각도 12.5도. 그 다음에 0.4의 각도 마이너스 100도, 4.4의 각도 154도라고 하는 걸 그대로 넣으면 VA, VB, VC 값을 다이렉트로 집어넣었죠. 물론 손으로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한테는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기 때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모드로 만들어야 되죠.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가 뭐 카시오 기존 카시오 기종의 FX570 버전 이상이다라고 하면 보통 모드 2번 누르면 컴플렉스 모드, 복소수 모드가 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많이 쓰는 유니언 커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극형식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이 상태를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요걸 그대로만 입력해 주신다면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는 눌렀는데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얼마의 i 이렇게 나오던데요 라고 하면 실수 허수로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럼 답을 어떤 걸로 구현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실수 허수로 낼 건지 다시 이걸 극형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 근데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와 있는 A상, B상, C상 전압이 극형식이니까 결과도 극형식으로 뽑아요. 극형식으로 뽑되 이걸 손으로 계산하려고 말고 이렇게 나왔으면 Shift 버튼 누르고 숫자 2번, 그러니까 번호키 2번, 숫자 2 써 있는데 보면 컴플렉스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럼 yes 누르고, shift 누르고 2 누르면 컴플렉스 모드가 되니까 그 중에 아마 제 기억에는 극형식이 3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누르면 소수점 몇째짜리 반올림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게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1.47 뒤에 마마마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해주는 거잖아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결과를 이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이 사라지죠. 거기다가 쌤 여기는 단위가 없는데 어떻게 볼트인지 메가볼트인지 킬로볼트인지 알 수 있죠? 없으니까 기준전압 볼트로 쓰는 거예요. 있었으면 몰랄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준전압. 전압의 기준은 볼트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영상분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정상분도 마찬가지예요. A, B, C까지는 영상분이랑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 요 소문자 A, 벡터 연산자하고 A제곱이라는 걸 처리할 때 1에 120도 그리고 1에 240도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요 부분만. 요 부분 보면 저는 이렇게 해요. 1에 120도 계산기로 그대로 누르고요. 곱하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VB라고 하는 거 0.4 각도 마이너스 100 이렇게까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번에 풀이를 달 때 제가 직접 눌렀던 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로 하나 했죠.
뒤에 거는 없어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할 거면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꼭 가로 해주셔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뒤에 거는 무방하니까 그대로만 눌러주시면 마찬가지 결과는 나옵니다. 그대로 누르시는 거야. 괜히 실수어수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계산기 가지고 방법 이용하시면 되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극형식으로 풀 거니까 A라고 하는 값과 A제곱이라고 하는 벡터 연산자가 얼마인지만 기억한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사실 필기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제가 필기 수업 시간 때도 계산기 누르는 걸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긴가민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인데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말 드물드물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베타적 논리합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5번은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명칭을 쓰고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명칭이요. 베타적 논리합하고는 달라요. 베타적 논리합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면 출력식 x가 a 그 다음에 b바 플러스 a바에 B 이런 식으로 돼서 진리표를 작성했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 변수를 A, B 변수다라고 하면 빵빵, 빵1, 1빵, 1일 때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되는 둘 다 1일 때는 1이 될 수 없는 요렇게 출력식이 나타나는 게 베타적 논리 합 게이트가 되는 거였죠. 근데 베타적 논리 합 게이트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베타적 부정 논리 합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을 베타적 논리합에 다시 한번 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라고 하면은 요렇게 계산을 할 건데 혹은 여기다 선을 더 추가해도 상관은 없다 했습니다. 직선으로 쭉 연결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부정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not 게이트라는 걸 알면 요 형태에 다시 뭐를 해라? 부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의 부정이다라는 의미로 베타적 부정 논리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베타적 부정 논리합 회로 아니면 회로 빼고 베타적 부정 논리합까지만 써도 돼요. 물론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걸 할 때도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다라고 하는 스펠링을 외우셔도 좋지만 틀릴 것 같으면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우셨다고 하면 익스클루시브 노화 게이트다라고 하거나 엑스노화 게이트, 엑스오화가 아니라 노화 게이트라고 써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쓰는 게 더 좋다. 출력식을 써볼까요? 그럼 요거죠. 요식이 되는 거예요. 요식. 요게 X라고 하는 녀석, 베타적 부정 논리합의 출력식이 되는 거고 얘를 드모르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모르간 정리하면 색깔이 겹치네요. 여기를 자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게요. 부정, 여기는 도트로 바뀔 거고요. A에 B바, A바에 B. 그러면 또 여기가 이렇게 잘릴 수 있겠죠? 그러면 A바 플러스 B 도트에 A 플러스 B바 도트니까 전개가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A바 A 플러스 A바의 B바 플러스 AB 플러스 B의 B바. 그런데 A바 A도 0, B의 B바도 0이니까 결과는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썼을 때는 이렇게 A바 B바 플러스 AB다라는 형태. 그런데 여기도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럼 쌤 여기만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로직 나와 있으니까 다 쓰세요. 드모르간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진리표를 완성하세요. 여기에 부정이죠. 베타적 논리합의 부정이니까 0일 때가 1이고 1일 때가 0이고 0일 때가 1이겠죠. 그래서 1빵빵 1이라고 하는 1빵빵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체크하시면 문제의 답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맨날 베타적 논리합만 나오다가 낫게이트라고 하는 버블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 부정만 하나 올려주면 되고 베타적 부정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노화 게이트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야 되네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고 요것도 회로이론 시간이나 전기 자기학 시간에 종종 나오는 거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게 아니죠. 나왔던 문제인데
측정 범위가 1mA까지인 전류계가 있어요. 내부 저항은 20kΩ짜리고요. 근데 분류기를 설치한대요. 분류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직렬로 연결돼서 쭉 가면 도체나 도선에는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분류기 저항에 해당하는 걸 병렬로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류를 분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한 전류가 1mA 범위 안에만 들어오게 한다면 가능하게 측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도 6mA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류기 개념 자체가 이거예요. 전류계가 이렇게 하나 회로에 있죠. 그리고 이 전류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하는 전압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 즉 얘가 6mA라고 했는데 얘가 1mA짜리면 못 재잖아요. 그래서 요 내부 저항에 병렬이 되게끔 분류기 저항을 하나 달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기 값을 얼마로 조절을 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전류가 얘가 견뎌낼 수 있었던 1mA까지만 떨어뜨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쪽에 흐르는 전류를 IA, 요 내부 저항을 RA, 분류기 저항을 RS라고 해요. 그러면 배율이라고 하는 M은 작은 전류분의 큰 전류, 전체 전류가 클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항상 RS분의 내부 저항이 위로 올라가죠. RS분의 RA 플러스 1이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식을 이렇게 암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어가셨으면 되는 거고 저 식이 기억이 안 났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 그냥 요 분류기 의미만 기억하셔서 저 회로상에서 IA라고 하는 분배 전류 구하려면요. RA 플러스 RS 분의 그죠? 남의 거니까 RS가 될 거고요. 전체 공급되는 전류를 I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M이라고 하는 배율은 작은 전류분의 큰 전류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요게 넘어가면서 이항될 거니까 RS분의 RA 플러스 RS가 되겠죠. 고로 RS분의 R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저희가 필기 공부할 때는 그래서 배율계하고 구분하시라고 전류계는 화살표니까 내부저항, 그러니까 A자니까 화살표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위에 누가 내부저항이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율기라고 하는 전압계는 V니까 화살표 내부저항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던 거죠. 어쨌든 이 식을 만들어 내서 쓰시던 암기하고 있던 걸로 쓰시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 내가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만 시작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분류기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류기 값이라는 건 RS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넘기면 IA분의 I 마이너스 1이 RS분의 스몰 RA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RS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 볼 거거든요. 요 RS라고 하는 거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럼 결국 RS에다가 IA분의 I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은 스몰 RA와 같을 거고 RS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스몰 RA를 IA분의 I 마이너스 1한 값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때 내부 저항이 얼마짜리였냐면 20kΩ짜리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IA가 뭐냐면 분류기가 견뎌내는 전류였어요. 그게 1mA였거든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측정 한도가 6mA였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죠. 그게 400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답을 400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킬로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4000킬로옴이 아니라 4000옴이 된다. 그래서 4000옴이 된다. 킬로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킬로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 때 많이 했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네요. 이번에는 시퀀스 문제가 되는데 다음 논리식에 해당하는 유접점 회로를 그리세요. 이것도 그냥 준 거죠. 자, 여기가 오화 게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다 그릴까요? X라고 하는 거 하나, Y 바라고 하는 거 하나, 다음에 G라고 하는 거 하나. 쌤, 원래는 비접점은 발을 표시하는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런 룰이 없으면 안 하는 걸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업상에서는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묶어 놓으면은 이게 요 병렬 부분을 한 거죠. 거기에 도트, 직렬로인데 그냥 다이렉트 선하면 묶인 게 애매하니까 안전하게 선 하나 더 따시면 돼요.
선 하나 더 따서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쭉 똑같은 크기로 만들까요? x바 그럼 여기다가 x바 거기다가 y 그래 놓고 다시 묶어서 램프 L 이렇게 써주신다면 이렇게만 써주신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 뭐 축소를 하든 늘리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여기 해답란에 어떤 그림이 가로로 있었는지 세로로 있었는지 포맷만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어려울 게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한 4문제 정도가 저하고 풀어볼 문제들이었고요. 그렇게 저하고 푼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았었죠. 뭐 이게 고민은 조금 했을 거예요. 원래 실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채점은 채점자의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지만 꼬투리를 안 잡힐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